자, 통즉 불통, 불통즉 통. 통하면 안 아프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네. 호준의 이 동의보감에서 기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커뮤니케이션에도 틀리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팀간에도 마찬가지죠. 팀간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갈등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동료들이 너무나도 이제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팀 간에 많이 벌어지는 그 소통의 오해 1, 2, 3를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뭡니까? 소통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죠. 소통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그냥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소통이 아닌 것과 같죠. 경우에 따라서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걸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이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즉 요구하는 원인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이유를 모른 채 그냥 들어주면 상대방이 역시 그 내가 들어준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불통이 발생하는 것. 그런 면에서 소통은 상대방의 요구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듣는 것 혹은 적어도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해 2. 소통은 상대방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죠? 아니죠. 소통이 늘 상대방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은 상대방하고도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과도 할 수 있고 추상적인 어떤 개념과도 할 수 있고 우리 이제 사회라는 구조 속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꼭 이제 테이블 건너편에서 마주 앉아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소통하는 게 이제 소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어야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자기 자신의 소통, 즉 성찰에 이제 게으르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자기 구조적인 문제와 소통, 즉 이제 비판적인 시각에 이제 게으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소통을 통하는 모든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죠? 둘이 마주 앉아서 있어야만 소통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거꾸로 말해서 그 외의 경우에는 통하지 않거나 이제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해. 소통은 어떤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소통은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고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애초에 이제 합의라는 것은 자체와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가 다름만 이제 확인하면 실패한 소통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차이와 다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이제 결론에 도달하면 어쩌면 이제 이게 성공적인 소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애초에 이제 어떤 그 합의와 상관없이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말벗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뭐 실제 우리가 하는 이제 소통은 그런 경우가 이제 많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감정적인 공감이 논리적 불통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꼭 적대적인 관계로 결론을 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최고의 소통은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겁니다.